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수업 영상을 이제 문인화 영상을 찍을 건데요. 국화를 그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서예 부분인데요. 이 사자수학을 하면서 획수를 좀 틀린 게 있는데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여기다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식을 못했던 거를 말씀해 주셔서 12얘기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런 꼼꼼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자 이제 그림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화를 하는데요. 가을이니까 자 우선 조목법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그 중간목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더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양을 좀 많이 하고 먹물로 중간목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금세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지에서 이렇게 목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진한 걸로 찍습니다. 오늘은 좀 몇 개 그릴게요. 이제 구도를 잡아서 이렇게 탄력 있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해놓고 나서 이제 채색까지 같이 할 겁니다. 요즘 이제 국화 계절이니까 다니시면서 국화 많이 좀 보세요. 그리고 국화 축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문인화는 심화라고 그래서 물론 사실적인 느낌도 있지만은 너무 사실화해서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큰 거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반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쪽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느낌이 나죠. 그렇게 해서 항상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다 이제 색칠하면은 더 확실하게 보여요. 자, 이쪽에 하나 더 할까요? 원래 이렇게 조용히 말을 안 하고 하는 게 원칙인데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말을 안 하고 할 때랑 기가 흐트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세 송이 됐죠? 이렇게 막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방향을 밑으로 보는 걸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면 방향을 종이를 뒤집어서 하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정상적으로 놓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약간 기법이 달라졌죠. 제가 부득이하게 저희 멤버십 영상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기술이 고급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기울은 거니까 이쪽 부분은 많이 안 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붓을 빠세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중간목을 이렇게 묻히셔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파리부터 하는 방법이 있고 잎을 하는 다음에 줄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은 잎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제 기법은 또 작가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얼기설기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줄기를 뽑아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 세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떨어져 놨잖아요. 이럴 때는 자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한 송이 더 하면은, 하나 더 하면은 여기서 하나 더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늘어진 걸 이렇게 올 수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안 보이지만 일로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꼭 이렇게 그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파리 위로 올라오는 건 약간 그 진한 걸로 하시면 더 좋아요. 이 그 줄기를 가리면서 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분포가 됐으면은 보통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국화는 꼿꼿이 설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지지대가 필요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매화까지 배우신 분들은 가지를 여기다가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쪽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시나무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인맥을 넣고 하시면 되는데, 붓 좀 하나 좀 빌려주세요. 이제 보통 이제 국화는 이제 황국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원색만 다 쓰지 마시고 살짝 색을 죽여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그냥 원색을 다 쓰게 되면은 야하다 그러죠. 좀 날른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한 번 더 살짝 먹을 타서 죽인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요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다 마른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기법마다 다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 정도만 이렇게 칠해요. 반 정도만 다 칠하지 마시고, 다 칠하게 되면은 조금 그 격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떨어진다. 이제 작가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또 한 붓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마르게 되면은 처음에 많이 묻었던 부분이랑 물감도 빠지면서 이렇게 그 좀 덜 묻게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명암의 차이도 여기서 날 수가 있어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척척 이렇게. 이거 자체도 바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터치하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가운데는 좀 더 이렇게 그냥 뭉개셔도 돼요. 기법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만. 그러면 이 흰 부분이 나오면은 훨씬 더 그 좀 여유 그런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이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구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좀 풍요로운 그런 국화를 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빨간 열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거는 얘가 연지죠?
요것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그 산발적으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죠. 중간에 하나쯤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채색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잎이 거의 이제 말라갈 즈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는 이렇게 까만 걸로 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살짝씩. 이제 곱게 아주 그 정성스럽게 곱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듯이 좀 거칠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글씨에서는 개칠이라고 해서 안 하지만은 그림은 해놓고 나서 이제 보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구도가 좀 이렇게 한쪽이 그 너무 밋밋해졌다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해서 그 구도를 좀 깨서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점을 찍어 주셔도 돼요. 나무 쪽에만 이제 그 이런 그 생동감을 준다 그래서 점을 막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장 진한 걸로 연맥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한 부분이라 그래서 연맥 안 넣으시면 나중에 안 됩니다. 이게 딱 붙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그냥 이렇게 그 연결된 떨어지더라도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 중간목으로 이제 단목이 되겠죠. 이제 이파리를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까지 다 이게 공간으로 다 인식을 해서 그 공간 보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생동감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체적인 그 작품 구성이라기보다도 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리고 이제 작품을 하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사이즈를 만들어서 낙관슬 부분까지 여백까지 생각해서 완성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